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하시죠. 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 중에서 우리의 미래생활을 상상하게 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가 요약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두 개의 자료 한꺼번에 보실 거예요. 첫 번째, 장래 가구 추계 2052년까지의 자료가 새로 나왔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를 세계의 인구 변화와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52년까지의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퀴즈.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언제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통계청이 보고 있을까요? 자, 통계청이 최근 자료에서는 2041년까지 가구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왜 늘어나죠? 그 이유는 4인 가구, 3인 가구 이랬던 것이 1인 가구, 2인 가구로 쪼개지다 보니까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전의 예측 자료에서는 2039년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그게 2년 동안 더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인구가 쪼개지면서 집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해도 집은 더 필요하다, 당분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퀴즈. 2052년 1인 가구 비율은 얼마나 늘어날까? 새로운 예측 자료가 나왔는데 통계청은 2052년까지 41.3%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5% 넘어갔거든요. 쭉쭉쭉쭉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쪼개질수록 총 가구 수도 더 늘어나는 것이죠. 자, 다음 퀴즈. 이 와중에 젊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뭐 괜찮은데 이들이 고령자가 됐을 때 그럼 사회에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고령 1인 가구는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자,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녹색이 독거노인들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인데 앞으로 쭉쭉 늘어나서 오히려 부부 가구보다도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돌봄 부재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여러 사회적 지원이라든지 기술적인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2052년보다 2072년 인구 추계를 저는 더 많이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더 재미나게 볼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와 세계의 인구 변화를 비교한 거. 자, 보시게 되면은 세계의 인구는 앞으로 100억 명을 넘길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100억 명을 못 넘길 것이라는 연구소도 있어요. 자, 하지만 세계 인구는 어쨌든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그 와중에 한국의 인구는 줄어나고 있다.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퀴즈를 드려볼게요. 2022년 대비 2072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대륙은 어디일까요? 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아프리카 대륙이 제일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은 늘어나다가 2050년에 정점 찍고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죠. 자, 그리고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인구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민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도 살짝 늘어나고 유럽은 오히려 이 파란색 보시게 되면은 쪼그라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퀴즈예요. 자, 이 와중에 2072년까지 세계 고령자 비율은 몇 퍼센트가 될 것인가? 자, 통계청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고령자 비율 세계적으로는 20.3%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47.7%까지 그러니까 세계 고령화 그 비율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생산 가능 인구와 유소년 인구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라인 그래프로 보시더라도 극명하게 표시가 나요. 생산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를 보시게 되면은 활발하게 경제 활동할 사람 우리나라는 완전히 쪼그라들고 세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뭐 아시아라든지 여전히 많이 나으니까. 자, 고령자 비율을 보시게 되면 세계는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 부담 역시도 세계에 비해서 훨씬 높다. 거의 3배가량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상당히 어둡게 느껴지는 큰 요인이죠. 자, 다음 퀴즈. 2023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제일 높은 대륙은 어디일까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가 제일 높은데요. 아프리카가 1970년만 하더라도 거의 7명이었던 것이 2023년에 4.07명으로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났죠. 우리나라는 2023년 0.72명이었으니까 거의 4배가 넘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만큼 많이 낳는 대륙이 어딘가를 보니까 오세아니아 2.14명을 찍고 있는데 호주, 뉴질랜드 살기 좋고 복지도 좋으니까 높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오해입니다. 자, 오세아니아를 보시게 되면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이런 섬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발도상국들이거든요. 보통 이런 개발도상국 섬들에서 많이 났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오해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세계 합계 출산율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도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퀴즈.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역시나 우리나라가 최고일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국가, 독립국가로 치자면 우리나라가 0.72명으로 1위가 맞는데요. 근데 우리보다 심각한 지역이 있으니 마카오, 홍콩 이런 나라들이에요. 홍콩이 비슷하고 마카오가 0.66으로 제일 꼴찌입니다. 하지만 마카오, 홍콩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이다 보니까 국가 차원 조사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많이 이렇게 떨어진 나라들이 있다는 거. 대만 역시도 0.87명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자, 다음 퀴즈. 세계의 사람들은 주로 어느 대륙으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자, 제일 많이 이동하는 나라는 북아메리카 쪽.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이런 쪽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유럽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 오세아니아, 아무래도 뉴질랜드, 호주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다는 거.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세계에서 중위 연령이 가장 낮은 대륙은 어디일까요? 연령별로 쫙 세워놔서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연령이 중위 연령이거든요. 역시나 제일 어린 나라는 아프리카인데 현재 19.2세예요. 20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딱 중간 연령이. 근데 2072년이 되더라도 29살. 여전히 30대가 되지 않는다. 자, 근데 한국은 보시게 되면은 1970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젊었어요. 18세 정도였는데 2072년이 되면은 63.4세까지 굉장히 중위 연령이 높은 늙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을 보시게 되면 유럽은 2072년에 48세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63.4세.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진짜 심각해요. 미래가 좀 어둡습니다. 자, 다음 퀴즈. 2022년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자, 우리나라, 일본 아니고요. 모나코, 산마리노 이런 나라들이 제일 높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아서 1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와 비교를 해보시면은 세계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 북아메리카, 유럽보다도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대 수명은 높은데 고령화는 심각하다. 이 두 개가 엮이니까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 북한이랑 통일하면은 고령화라든지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드는 것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 2023년 일단 북한의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인지 아세요? 2명 넘어가고 막 4명, 3명 그럴까요? 북한 역시도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1.78명 정도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북한 역시도 그렇게 많이 낳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기대 수명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10살 정도가 적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합친다고 하더라도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한국만 있을 때랑 섞었을 때랑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많이 높아지진 않아요. 오히려 사회 혼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북한도 저출산이다 보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구 순위는 떨어진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이 완전한 해법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흥미로운 자료를 보셨는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의 총 가구수 증가는 있는데
하지만 이것도 한계는 있다. 2041년 이후로는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세요. 자, 한국의 1인 가구 증가와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대책 너무나 많이 필요하죠. 특히나 독거노인들이 늘어났을 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리고 세계의 인구는 증가하지만 한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는 거. 감소하는 선진국의 합계 출산율과 여전히 높은 개발도상국의 합계 출산율. 이게 또 앞으로의 시장 형성이라든지 수출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노동력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개발도상국의 인구는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 북아메리카라든지 유럽이나 그런 나라들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도 보셨고. 자, 그리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은 앞으로도 굉장히 젊을 것 같은데 유독 대한민국은 굉장히 늙은 나라가 될 것이다. 유럽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늙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통계청의 예측 자료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자료를 보셨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고 어떠한 생각, 어떠한 미래가 상상이 되시는지 댓글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